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정신, 나아가 그 집단의 정신을 제어합니다.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언어의 보급이죠. 한때 유럽의 대부분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유산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그리고 다른 유럽 언어들이 잔뜩 사용하는 라틴어계 어휘들로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영토 확장이나 무력 패권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시대는 아닐지도 모르나 다만 지구촌에 문화 패권을 두고 문화 강국들이 총성 없는 싸움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더 양질의 문화적 역량을 보유하고 우수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세계 각지에 보급하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국가로부터 수입된 컨텐츠를 꾸준히 접하면 접할수록 해당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호감, 언어학습은 물론 정신적인 이상향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소비자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확보한 세계 각지의 수많은 문화적 우군들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 짐작되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왔던 대중문화 부문에서의 역량을 최근 들어 무서울 정도로 크게 세계 곳곳에 발산하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은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데에 성공했고, 나아가 독자적인 문화적 블록을 지켜오던 서구권의 견고한 아성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1억이 넘는 시청자를 달성하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최근의 상황도 그 기세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어라는 언어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도 그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7년 2,700여 명에 그쳤던 전 세계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응시자 숫자는 2019년에는 38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계 각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강생 숫자만 25만 명에 이르는데 비인가 교육기관의 수강생이나 독학 인구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학습에 강한 열의를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언어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모국어로 하는 이들조차 꾸준히 실수를 할 만큼 학습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언어이고, 특히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언어학적인 유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호기심을 보이고 살인적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의사를 보이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영어권 커뮤니티들마다 한국어를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얻게 된 한국어에 대한 느낌 등에 대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해외 네티즌들의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대화들 가운데서 아주 일부를 추려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를 듣고 있으면 언어 자체가 굉장히 둥글둥글한 느낌이야. 일부 단어에서 각진 듯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동그란 모음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인상이 들지. 다른 동아시아의 언어들과 비교해보자면 일본어는 안정적이고 잘 정리된 느낌이 들지만 모음의 종류가 단조롭고 스타카토라서 살짝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도 세상의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그나마 한국어와 느낌이 조금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 반면 중국어와 한국어는 바로 옆의 나라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 중국어는 한 문장 안에서도 높낮이의 변화가 극단적이라서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기 쉬운데 한국어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문장에서도 높낮이의 변화가 완만한 편이라서 언어 자체에 특유의 멜로디가 숨어 있다는 인상이 들지. 정리하자면 일본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직선을 그리는 언어, 한국어는 길다란 파이프 안에서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흐르는 언어, 중국어는 탁 트인 열린 공간에서 예측할 수 없게 시끄럽게 튀어다니는 언어라고 생각해. 유럽 언어들과 비교하자면 일본어는 독일어, 한국어는 프랑스어를 닮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는데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네. 중국어는 이민자들이 쓰는 스페인어와 조금 유사하려나. 프랑스어보다는 포르투갈어나 러시아어에 가깝겠지. 한국어는 생각처럼 여성적인 언어는 아냐.
영국인으로서 한국어는 아주 듣기 좋은 언어라고 생각해. 일본어도 괜찮기는 한데 한국어가 각진 느낌이 훨씬 적어서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인상이 강하지. 전반적으로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언어 같아. 확실히 듣기에는 좋은 언어야.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흥분한 남성들의 대화처럼 격해서 예술 분야에서 활용하기 좋은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매력적인 만큼 배우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도 러시아어와 비슷한 것 같아. 예전에 몽골어를 처음 듣고 한국어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유목민족들의 영향이 있는 걸까? 브라질식 포르투갈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는 A1 수준인 사람인데 처음 한국어를 접했을 때 다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인상적이었어. 이를테면 까, 짜, 카 같은 독특한 발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난이도를 높이지. 예를 들어 그런 독특한 자음들이 단어의 끝에 붙을 경우 다른 형태로 발음되는 법칙이라든지 지읒과 비읍 발음도 나한텐 아주 어렵게 느껴졌어. 한국어 소리는 확실히 듣기가 좋아. 내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한글의 모양이 예뻐 보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1년 좀 넘게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리가 듣기 좋다는 이유가 제일 컸어. 일본어와 느낌이 비슷하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동의하기 힘들어. 일본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다양성이 훨씬 많은 언어지. 한국어는 운율이 매우 강조되는 언어이기 때문일지도 몰라. K-팝을 들을 때는 모르겠지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모두가 말끝에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아서 이상해. 한국어는 문장 끝마다 씁니다를, 일본어는 데스나 마스를 쓰는 것 같아. 한국어나 일본어 같은 교차어들은 문장을 종결시키려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 그런데 이것도 격식 있는 대화에서나 필요한 거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필수가 아니야. 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두 언어 모두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엄청나게 긴 단어들을 사용하며 둘 다 영어로부터 비슷한 단어들을 수입해 쓰고 있으니까. 200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두 언어의 차이를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어 발음은 뉘앙스가 중요하고 자음과 모음이 살짝만 바뀌어도 그 의미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어. 한국어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에 견주어 일본어는 쉬운 편이지만 대신 동음다이어가 많아서 문맥을 놓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하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